죄송합니다. 네. 전화가 급한 전화가 와서요.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튼 하든지로 헌법재판소도 기초재정권을 가진다. 자, 헌법 제11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규칙재정권은 뭐냐면 상권 분립, 즉 권력 분립 측면에서 자, 각자의 어떤 기관의 각자의 규칙은 각자가 알아서 정하라.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대법원에게 법률이 접수되지 아니한 법에 대해서 어떤 소송에 관한 어떤 절차라든지 법원의 내부 규율 또는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8조가 명시를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제고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어떤 사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사법기관의 어떤 사법 절차를 당연히 사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정해야지 사법을 잘 모르는 행정이라든지 의회가 정하면 당연히 사법기관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정말 이 규칙 제정권을 대법원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전화가 되게 자주 와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아, 그것뿐만 아니고 당연히 어떤 규칙이라는 건 사법기관의 규칙, 내부 사무 처리나 내부 규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죠? 사법기관이 알아서 정해야 당연히 전문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 또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법원 규칙은 법률에 책정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대법원이 알아서 규칙을 정하더라도 법률에 책정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이 우위에 있다. 법률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건 법률 우회 원칙이 적용되나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는 법률 위반 원칙 적용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의 뭐 위임에 따라서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대법원을 자기가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률에 의한다 이런 거 없죠. 법률로서 뭐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 법률로서 의한다, 법률에 의한다, 법률로 정한다. 자, 이러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위반 원칙에 적용은 없다. 다만 법률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사법권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사법권의 한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념 본질적 한계겠죠, 여러분. 개념 본질적 한계는 제가 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네, 사법의 소극성. 자, 당사자의 소호 제기만 있어야지만 당연히 이 사법권이 발동이 된다. 사법 절차가 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특성 중에, 즉 사법권의 특성 중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극성인 거죠. 왜냐면 입법행정은 적극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데 사법권은 당사자의 소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만 당연히 사법권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다 개념 본질적 한계로서의 어떤 당사자의 소재기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법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사법권의 개념 본질적 한계가 되겠다. 그리고 실정법상 한계 보면 대표적인 게 뭐 헌법 제64조 제4항 뭐 국회의원인 거죠. 네, 국회의원 뭐 제명인 거 국회의원 제명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 제명될 수 있겠죠. 네, 자, 이 제명된 국회의원은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없어요.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사법권이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상의 한계, 즉 사법권의 한계인 거죠.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기능적 한계로서 자주 논의되는 게 이제 통치행위죠. 이 중요한 게 통치행위라는 건데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러 대통령이 이건 뭐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에 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아, 이런 통치행위의 어떤 개념 근거를 보시면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다. 네, 이런 거 통치행위라는 게 네, 통치행위란 네, 통치행위란 아이고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죠. 대통령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뭐 외교 행위라든지 또는 뭐 선전포고 파병, 뭐 남북정상 교체 등, 그다음에 뭐 사명권 행사, 국가기능권 행사 등 또는 국민투표 부의라든지 헌법 개정 발의, 법률안 거부 등등이 다 통치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해서 자 법원과 대법원과 뭐죠? 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통치행위라는 게 뭐냐면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행위다. 이 통치행위는 사법권의 한계, 즉 기능적 한계로서 작용을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어떤 사법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인정한다. 하지만 단지 이게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사법심사에 배제되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게 다 통치행위라고 뭉뚱그려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법행위, 사법행위란다. 이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자제 요청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 기본권 보장, 그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사법의 과제를 이유로 사법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관한 사법수사를 부인한 바가 있고요. 자, 계엄선포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거는 통치행위다. 자, 그러나 비상계엄의 이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는 부인한 바 있으나 대법원도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는 안 할지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유신헌법, 여러분이 하셨던 과제로 하셨던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제로 사법심사를 행사했죠, 여러분. 자, 2010도 5986에서 자꾸 전화가 오네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자,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자, 대통령의 어떤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통치행위를 인정한 거죠. 네, 인정하면서도 당연히 이건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이라크 파병 있죠. 우리나라 최근이 아니죠. 이라크 파병 좀 됐죠, 시간. 한 10년 넘었죠. 이라크 파병에 관하여는, 자, 이건 통치행위다. 자,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면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듯이,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자, 이 통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통치행위라는 게, 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법치주의 실현에 정면으로 반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각각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네, 사법심사를 자제하거나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밑에 거는 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에 관한 사항이 판례고요. 제가 써놨어요. 93 헌마 186과 자, 2.3 헌마 814 써놨는데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습득을 해주셨으면 숙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